그러면 바로 테크 브리핑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테크 브리핑은 오늘은 인텔 소프트웨어 그룹의 김준호 상무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서재근 같은 그룹의 서재근 이사께서 데모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준호 상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텔에서 소프트웨어 그룹 쪽을 맡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7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이미 출시가 됐지만 테크 브리핑을 할 그런 시간을 별도로 좀 마련했고요. 간략하게 테크 브리핑을 한 이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번 먼저 화두를 던지고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현대적인 PC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현대적인 PC에는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것들이 얇고 가벼운 거,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기능들, 아니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대략 이런 내용들이 현대적인 PC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좀 더 다양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PC, 트윈원이라든지 보다 슬림하고 보다 편시한, 그리고 보다 가벼운 그런 PC들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강력한 성능을 가진 그런 PC들을 또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별도로 이전에 우리가 타워형 그런 데스크탑과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노트북 이외에 스틱 PC라든지 아니면 누크와 같은 다양한 모듈형 PC가 이미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개념들이 현대적인 PC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안에 그 계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이러한 PC 경험을 할 수 있는 크롬과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PC가 또 현대적인 PC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세대 그 PC, 저희 인텔 그 프로세서를 가장 중점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 거냐면 몰입형 인터넷을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PC다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몰입형 인터넷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PC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사용자가 좀 더 몰입을 해서 이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이전과 다른 경험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는 내가 이 PC를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처음 컬러 TV를 봤을 때라든지 아니면 처음 UHD TV를 봤을 때처럼 딱 봤을 때 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가장 많이 반영시켜주는 감각적인 인터넷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몰입형 인터넷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또 VR 디바이스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것, 단순하게 이 안에 있는 걸 받아들이고 키보드, 마우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PC와 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활동적인 그런 경험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PC를 나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용자들과 같이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흥미로움을 유발하는 그런 PC 경험인데요. 이 모든 경험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내용으로서는 먼저 경이로움으로 봤을 때 4K UHD가 여러 가지 형태로서 가능하게 해주는 그 내용이 되겠고요. 감각적이다라고 하면 360도 영상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본 분도 계시겠지만 360도 영상을 좀 더 다채롭게 그리고 넉넉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VR이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IDF에서 저희 그 전체 사장님께서 하시는 머지드 리얼리티라고 해가지고서 PC나 어떤 휴대폰을 이 안에 탑재하지 않고 그냥 이 HMD 디자인만 가지고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MR 디바이스,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좀 더 활동적인 PC 경험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나 혼자만으로 가지고 있는 PC 경험이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e스포츠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몰입형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PC다 라고 해서 PC 경험이 몰입형 일상으로 가는 PC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던지는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몰입형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PC로서 저희들이 지금 7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아까 몰입형 PC에서 필요한, 몰입형 경험에서 필요한 4K라든지 아니면 360도 영상 이런 것들을 모두 아주 스무스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들을 제작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PC다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PC다라고 해서 감상, 제작, 재생이 가능한 그러한 PC 경험을 제공하는 그러한 PC로서 저희들이 7세대 제품군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서는 화면 크기와 성능과 경험이 모두 다 뒷받침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7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7세대 프로세서는 지난 8월 말에 저희들이 출시했던 그 내용으로서 4.5W에서 15W 사이의 제품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말하기에는 Y 프로세서와 U 프로세서 제품군에 해당됩니다. 이 프로세서는 투인원이라든지 아니면 디태처블과 아니면 태블릿 형태에 비슷한 이러한 굉장히 얇고 가벼운 컴팩터를 먼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W에서 15W 제품군이 현재 출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 2016년 4분기까지 100여 개의 디자인을 저희들이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내년 이제 2017년 1월 달에는 같은 이제 7세대 제품군으로서 엔터프라이즈나 워크스테이션, 인텔 아이리스 그래픽스를 활용한 좀 더 강력한 성능을 갖는 제품군을 저희들이 매니아 전문가용 노트북 데스크탑으로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백여 디자인에 걸쳐서 추가적인 컴팩터를 내년 1월부터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아키텍처는 이제 인텔이 14나노 플러스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핀 프로파일 향상과 트랜지스터 채널 스트레인 향상, 그리고 통합 설계와 제조, 이것들을 기반으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나노 플러스 공정으로와 그 다음에 새로운 아키텍처를 통해서 12% 정도가 향상된 제조 공정 성능을 가지고서 최상급 엣지 프로세서 지원을 통해 이러한 경험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7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안에서는 성능 리더십, 그리고 모든 경험들이 4K에서 가능하게 하는 4K UHD, 그리고 터치나 음성이나 아니면 향상된 배터리 기능, 아니면 좀 더 빠른 외부 기기와 연동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좀 더 얇고 팬시하고 가벼운 그런 컴팩터 디자인, 더 다양한 디자인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슬라이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5, 6년 전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만약 1세대 제품의 노트북이나 PC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교체를 고려를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1세대 제품군의 코어 프로세서에 비교했을 때 현재 이번에 출시한 7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대략 10배 정도 향상된 전력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직전 세대, 작년에 출시된 스카이레이커 기반 코어 프로세서 6세대와 비교를 했을 때 생산성인 측면에서는 최대 12% 향상을 가지고 있고요. 웹 성능으로 봤을 때는 최대 19% 정도의 향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전 PC와 이제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게 PC 교체 수요와 맞물려서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5년 된 구형 PC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70% 정도의 빨라진 속도와 빠른 모바일 생산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업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1.7배의 빠른 속도로 업무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비디오를 찍어서 여러분이 자주 하시죠. 그래서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포맷을 변경해서 새로운 앨범을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4K에 관련된 그 창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8.6배의 빠른 속도로 영상을 제작하고 수정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버워치가 이제 현재 저희 나라에서 이제 1위 게임인데요. 이런 오버워치 등과 같은 이런 게임을 5년 전에 PC에서 아마 작동을 해본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게임 플레이에서 3D 그 성능이 대략 3배 정도 향상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서도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오버워치 등과 같은 최신 게임을 HD 화질로 플레이하실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4K UHD 영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 빠릅니다. 5년 된 PC 대비해서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휴가철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4K 영상을 이제 최신 디바이스들에 다 이제 찍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한 4분짜리 정도로 제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4분 영상짜리를 1시간 뭐 찍어오고 아니면 여러 개의 4K 영상을 편집해서 하이라이트로 한 4분짜리 영상을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시중에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직스라는 소프트웨어로 이걸 테스트를 해봤을 때 대략 15배 빠른 속도의 5년 전 PC 대비 15배나 빠른 속도로 그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시간 길이의 4K UHD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HD 영상으로 바꿔서 친구와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1시간 영상이니까. 근데 이것을 12분 내에 4K 1시간짜리 길이의 4K 영상을 12분 내에 HD 영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5년 전 PC 대비한다면 대략 6.8배 빠른 속도의 성능을 보여주십니다. 12 곱하기 6.8 하면 이제 얼마나, 기존 PC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감이 오시죠. 1시간 이상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또한 5년 전 PC에서는 사실은 터치 같은 여러 가지 좀 더 사용자와 친밀한 그런 인터랙션이 지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UHD 영상 이런 제작 같은 행동들에 있어서 터치 기능을 사용한 간편한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간편한 제작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4K 영상을 이렇게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인텔에서는 미디어 엔진이 CPU 내에 그 다 엔진이 하드웨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서 4K나 아니면 HEVC 10빗 영상 같으나 아니면 유튜브에 사용하는 BP9 같은 그런 코덱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인텔 그 새로운 7세대 아키텍처 그 코어 제품에서의 미디어 엔진은 영상을 먼저 디코드하는 엔진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 프로세스 엔진을 통해 처리를 하고 그거를 디스플레이 엔진이 디스플레이에 보내주게 되어 있고요. 전용 이런 미디어 엔진을 통해서 하드웨어 가속을 통해서 빠른 성능뿐만 아니라 좀 더 전력 효율성을 지원하는 그런 디자인의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외장 그래픽을 가지고서도 뭐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텔 제품 7세대 제품군에서는 얇은 폼팩터에서 좀 더 굉장히 효율이 좋은 저전력 성능을 가진 그런 미디어 엔진으로서 이것들을 다 가능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K 영상을 통해서 몰입형 인터넷 경험을 위해서 이런 개발된 엔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4K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4K UHD 영상을 오랫동안 감상하는 것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 4K 영상이나 아니면 HD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은 사실은 트루컬러라고 그 용어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트루컬러라고 해서 더 이상의 뭐 컬러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8빛으로 RGB 컬러가 8빛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그 색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 최신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그 영상은 10빛입니다. 이것은 기존 영상에 비해서 4배가 더 많은 색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8빛 가지고 256개의 색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10빛은 그거의 4배인 1024개죠. 1024 4배의 색을 갖다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좀 더 실감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 화면에서는 10빛으로 아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10빛이 할 수 있는 그 컬러의 제한 때문에 이렇게 바운더리가 이렇게 쳐 있는 여러분이 영상을 제작해서 보시면 아마 그런 걸 많이 경험해서 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컬러잖아요. 그 태양 옆에. 근데 그 표현할 수 있는 컬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화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건 실질적인 트루 컬러하고 좀 거리가 있죠. 10빗 비디오에서는 그런 경계선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상, 실제 자연에서와 거의 흡사한 영상을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10빗이 특히 작은 모니터나
그 작은 레졸루션 화면에서는 이게 큰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화질이 좋아지고 더 큰 모니터 혜택을 보면서부터 그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10빛이 현재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10빛의 그 프리미엄 콘텐츠를 사실은 4K에서 즐기기에는 예전에 6세대 코어에서는 하드웨어 성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10빛 프리미엄 콘텐츠를 HD 정도 급에서 스트리밍해서 보실 수 있었다라고 하면 7세대 코어에서는 4K에서 스트리밍해서 4K 레졸루션의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 그 배터리 성능이 저렇게 하루 종일 그 UHD 영상을 스트리밍해서 보는데에도 배터리로 9.5시간을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향상된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튜브와 같은 4K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는 BP9이라는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BP9을 배터리 성능으로만 봤을 때 현재 가지고 계시는 이전 세대 제품에서는 그 BP9을 스트리밍해서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4시간 정도의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7세대 코어에서는 7시간을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의 숫자로 봤을 때는 뭐 하나 내지 2개 정도의 영화의 그 더 많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배터리 수명으로 봤을 때 유튜브 BP9 기준으로 했을 때 1.5배 더 오래 영화를 감상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 개의 영상 스트리밍을 동시에 감상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스포츠 같은 데에서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전에도 물론 4K로 최대 4K로 다수의 영상 스트리밍이 동시에 가능했지만 이제 신규로 나오기 시작하는 유튜브에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는 360도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는데 4K 360도 그 영상도 다중 영상 스트리밍으로서 즐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A 장소의 영상, B 장소의 영상, C 장소의 영상을 다 360도로 비교해 가면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포맷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만을 위한 이동식 4K UHD 모바일 영화관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경험을 7세대 코어에서는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양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7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기반 PC는 외부 기기와 가장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썬더볼트 테크놀로지가 현재보다 2배나 더 다양한 디자인에 있어서 그 썬더볼트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7세대 제품의 PC를 구입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디자인에서 썬더볼트가 탑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윈도우즈 10과 더불어서 윈도우즈 헬로 그런 보안으로서 얼굴을 인식하는 그 내용이 있죠. 윈도우즈 헬로를 지원하는 것이 이제 기존보다 현재보다 5배나 더 많은 디자인에서 여러분이 PC를 구매하시면 윈도우즈 헬로가 지원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4K UHD가 지원되는 이 패널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투인원도 50개 이상의 디자인에서 여러분이 이 노트북 컴팩터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도 사실 노트북이나 이런 투인원 제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얼마나 팬시하고 가볍고 얇으냐라는 내용인데요. 회전형 노트북, 이렇게 돌리는 회전형 노트북에 있어서는 대략 1cm, 10mm 두께의 회전형 모니터 노트북을 저희들이 여러분이 시중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회전하지 않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더 얇은 형태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탈식 디태처블이라고 하죠. 떼어낼 수 있는 그런 디태처블 그 컴팩터에서는 이 안에 팬도 없고, 그래서 소음이 없겠죠. 팬도 없고, 그리고 착탈이 가능한 그런 컴팩터에서는 무려 7mm보다 더 얇은 그런 컴팩터를 여러분이 시중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7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에서는 업무나 멀티태스킹이나 콘텐츠 제작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비했을 때 1.7배에서 15배나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업무나 게임이나 아니면 콘텐츠 제작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현재 대세인 4K UHD에서도 9시간 이상의 9.5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4K 프리미엄 콘텐츠를 10빛까지 그게
웹브라우저 상에서의 유튜브든지 어디든지 간에 즐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20여 개의 썬더볼트가 탑재된 디자인에서 혹은 100여 개 이상의 디자인에서 윈도우즈 헬로 4K가 탑재되어 있는 내용에 혹은 50개 이상의 디자인에서 4K UHD 그 판넬, 모니터가 부착된 제품을 시중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그 중에서 25개의 디자인에서는 그 스타일러스 펜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아까 지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좀 더 얇고 좀 더 가볍고 좀 더 팬시한 그러한 투인원과 클램쉘 컴팩터를 시중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께 2016년 4분기까지 100여 개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 예정에 있고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세대 코어 프로세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7세대 코어 제품군에서 보급형 제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 펜티엄 셀러론 프로세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펜티엄 셀러론 보급형 프로세서에서는 5년 전 이제 여러분 아이나 아니면 동생이나 아니면 본인이 사용하시는 그런 노트북 펜티엄 보급형 제품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가를 또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출시되는 그 저희들이 그 코어 아키텍처를 펜티엄과 셀러론 프로세서에서는 아폴로 레이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레이크 기반의 새로운 인텔 펜티엄 셀러론 프로세서를 장착한 PC에서는 5년 전 구형 제품과의 비교를 해보면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대략 1.5배 빠른 속도로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명에서는 굉장히 좀 비약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5년 전 제품이 평균 3.5시간의 배터리 수명이었다고 본다고 하면은 신규로 출시되는 보급형 펜티엄 셀러론 프로세서에서는 11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PC상에서는 이제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항상 바로 응답이 가능한 인텔 레디 모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 모드 테크놀로지를 항상 그 채택을 해서 상시 가능한 응답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급형 PC를 들고 다니다가도 바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켜면 바로 화면이 켜지는 그런 기술들이 내장이 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대 2.3배 향상된 3D 그래픽 성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1시간 동영상 감상이 가능합니다. 학업용으로 봤을 때는 이 11시간 이 작업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아침에 나올 때 플러그를 들고 나오지 않더라도 11시간 배터리 수명 때문에 학교에 가서 숙제를 하고 아니면 인터넷 서핑을 하고 과제물을 찾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배터리 교체 없이 충전 없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제품에서 없었던 그 터치스크린 작업을 통해서 마우스 키보드 없이 필요한 것들은 바로 그때그때 터치스크린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차별점이 되겠죠. 폼팩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 제품군은 저희들이 199달러에서 399달러의 보급형 가격대를 의미하는데요. 이 안에서도 보다 빠르고 조용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좀 더 팬시한 그런 폼팩터를 가진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7세대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같은 그룹의 서재근 이사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보신 후에 질문,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데모 시작할 텐데요. 여기 앞에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이번에 런치한 제품들이 다 노트북용 제품들인데 이게 브랜드 상으로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한 제품 보시면은 core M3 제품이 있고 이전에 6세대에서 저희가 발표했던 core M57 제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core i 그 제품군들은 다 기존의 core i57으로 흡수가 됐고요. 노트북용 제품을 보면은 브랜드상으로는 M3, 그다음에 core i357 해서 4군의 제품군이 존재를 합니다. 아폴로 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키텍처는 PC만을 위한 아키텍처는 아니고요. 다른 군을 위한 제품들도 런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 8월 31일 날 저희가 아폴로 레이크 기반의 셀러론 펜티엄 제품군이 같이 런치를 했고요.
데모는 지금 저희 서재근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실 텐데요. 어떤 데모를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우선 이번 시세대부터 지원하게 된 HBC, 템빗하고 HDR 영상에 관한 미디어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품 데모 진행할 제품은 어떤 제품으로 진행하시죠? 네, 삼성의 13인치 노트북이고요. 예, 이번에 이제 새로 출시한 삼성 제품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9월 1일 저희 제품 출시하고 날짜를 맞춰서 거의 출시를 하셨고요. 14인치면 이제 가장 이동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군이기도 합니다. 화면은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까맣게 탑재된 CPU는 콜 i5 맞으시죠? 이게 13인치 모델은 i7. i7으로 지금 데모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사진을 보셨듯이 템빗과 AP의 차이를 유저가 실감하려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템빗이 지원되는 UHD TV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UHD TV를 플레이할 수 있는 최신 노트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템빗 제품 이제 다 거의 아시겠지만 IT 담당하시는 기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템빗 콘텐츠를 즐기려면 콘텐츠 소스도 템빗으로 제작이 되어야 되고 CPU가 돌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픽이나 그리고 나오는 모니터도 템빗을 지원하는 모니터야 디스플레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시스템에서도 템빗이 실행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 재생 방식으로 템빗을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이 원활하진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국내외 미디어 업체들과 그렇게 협력을 해서 인텔의 최신 하드웨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협력 관계를 해가지고 동행을 초월했습니다. 이전 세대 노트북에서 지금 템빗 영상을 재생하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탑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소프트웨어라고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재생 방식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면 재생 방식을 이제 하드웨어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텔 코어 안에 있는 하드웨어 코드를 활용해서 템빗 영상이더라도 부드럽게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데모였고요. 두 번째 데모는 어떤 내용을 진행하셨나요? 요즘 IT 트렌드 중에 이제 HDR 영상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HDR을 얼마나 더 유저가 느끼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지는 HDR 지원하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HDR에서는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템빗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의 위치함을 더 강조한 뎁스, 칼라의 뎁스 그런 똑같은 게. 거면 HDR 같은 경우는 빛의 브라이트니스를 더 디테일하게 포함한 영상을 제작해서 그 디스플레이에서 재생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동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의 트레일러고요. 같은 동영상을 윈도우 7에 포함되어 있었던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개발했을 때 당시에는 이제 HDR 같은 개념이 아직 생소했기 때문에 이전 플레이어로 최신 HDR 영상을 재생하게 되면 이 정도의 화질이 색감이 나오고요. 빛에 대한 정보를 인식을 하는 게 제한이 되어 있는 네, 거죠. 그렇죠. 빛에 대한 정보를 100%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같은 영상을 윈도우 10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 및 TV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작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빛의 표현이 좀 더 리얼한 거. 더 풍부한 영상 화질을 즐기실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두 가지 영상에 대한 데모를 마쳤고요. 그 다음은 VR 데모.
그다음은 여기 전시되어 있는 오버워치 게임 네, 데모. 레이서 오토이고요. 지금 데모 진행하실 제품은 에이서 제품. 네, 네, 에이서 4i5 제품이고요. 네, 그 i5가 탑재된. 여기에는 이제 그래픽이 외장 그래픽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요 이쪽 삼성 제품에는 내장 그래픽이 포함이 되어 있고. 네네. 유튜브에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5, 6년 전까지만 해도 외장 그래픽 탑재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거의 내장 HD 그래픽, 인텔 HD 그래픽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게이밍형 노트북, 하이스펙 노트북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HD 그래픽으로 탑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현재 프레임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화면 해상도는 1080p 미디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오버워치는 PC계에서도 굉장히 핫한 게임이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124주 만에 1위를 갈아치운 게임이고, 저희도 이제 관련 이벤트를 올해 말에 12월에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스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대회가 있는데, 그게 지금 고양 실내체육관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도 오버워치 게임이 포함될 예정인데, 오버워치 게임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PC 쪽에는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스크탑 쪽에.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좀 요청을 기자분께서 하셔서 뒤져보니까 R7 판매 비율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외장 그래픽 경우에는 풀 HD에 70프레임 정도 나오고, 내장 그래픽 경우에는 720P 30프레임이 원활하게 재생이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보시는 그 데스크탑은 VR 시연을 위한 데스크탑이고요. 기존의 스카이라이트에서도 6세대 코어에서도 VR 시연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에 실행되고 있는 게임은 국내 게임 개발 업체인 MCD에서 개발한 다크 블레이드라는 게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서 모바일에서 설치를 하셔서 게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최근 저희랑 협력을 하여서 이 PC에 있는 VR 버전으로 컨버전을 부탁을 드려가지고 시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데모 진행하실 장비는 네, HTC 바이브라는 그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고요. 지금 이 HTC 바이브는 그 센서 두 개가 저의 위치를 트래킹하고 있고요. 기본으로 이제 이렇게 컨트롤러가 두 개가 양손에 하나씩 사용하게 되죠. 이걸 게임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존의 친숙한 엑스퍼트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보시는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액션 MMORPG, 액션 RPG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이스틱이 더 편한 많이 있습니다. 캐릭터 이동과 스틱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버튼으로 공격 스킬. 제가 보는 화면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고요. 장소를 이동해서 스테이지 1이 시작됐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액션 스킬이 들어가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1K, 각각 1K인가요? 영상 퀄리티가? 지금은 4K로 4K 게임으로 컨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끝나고 나서 한 번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격투를 하면서 이제 앞에 어떤 적들이 오고 있는지 미리 볼 수가 있고요. 자기 시선을 보여요. 네, VR 같은 경우는 저희도 IDF에서 특별브랜 프로젝트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이스틱이나 뭐 다른 컨트롤러로 하지만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정말 인투이티브하게 그 자기 손만 가지고도 VR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게임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VR은 아직까지 데스크탑 제품이 7세대용으로 나오지 않아서 6세대 제품으로 데모를 했는데요.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저희가 그대로 데모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7세대 데스크탑 제품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에 제품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신습한 프로 닌자인데요. 제가 있는 컨트롤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칼 부자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떠다니는 그 과일들을 지금 한 번에 짜는 가상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를 셋업할 때 자기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이제 그 바닥 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더 이상 벗어나지 말라고 가상의 얼었지. 예, 가상의 선이 나오고 한 번씩 시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VR 같은 경우는 게임 오버워치 같은 하이 그 고성능 게임과 아울러서 그 PC 성능 계속되는 이제 성능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데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